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정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기쁜 소식이죠. 도널드 트럼프가 니키 헤일리를 박살냈습니다. 54.9%대 43.5%인데요. 지금 오후 8시 8분 그리고 동부 시각으로 11시 8분인데요. 개표 시작한 6, 7분여 만에 승부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원들이 잔뜩 헤일리를 도와줬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아성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도 보면은 이제 드러지 리포트 대표적인 안티 트럼프 사이트인 드러지 리포트. 그러니까 안티 트럼프 이렇게 막 노래 부르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볼 땐 별로 이렇게 생각을 좀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메인스트림 미디어 이렇게 세뇌당한 사람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안티 트럼퍼들한테는 괴로운 하루였을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안티 트럼퍼가 훨씬 더 적다고 봅니다. 프로 트럼프보다. 근데 어쨌든 드러지 리포트도 대표적인 안티 트럼프 웹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He's back. 트럼프가 돌아왔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급진좌파 언론 페이크 뉴스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너무나 많은 가짜 뉴스를 그동안에 쏟아냈기 때문에 그동안에 뉴욕타임스가 가장 먼저 보도했더라고요. 트럼프가 이겼다 하고. 니키 헤일리는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는 가겠다고 그렇게 갈 그런 모양새예요. 제가 그전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We are just getting started. 이제 우리가 몸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3위에 머물렀고 론 디샌티스한테도 뒤졌어요. 그리고 뉴햄셔에서도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트럼프한테 승리를 당연히 내줬죠. 트럼프가 이제 승리 소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올해 11월에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은 미국은 끝장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할 겁니다. 트럼프 생각에. 그리고 트럼프가 니키 헤일리 보고 계속 비판하고 있죠. 야, 왜 네 진짜 이름을 써라. 니키 헤일리 네 진짜 이름 아니잖아. 너 원래 퍼스트 네임 니마라타잖아. 니마라타. 그래서 니마라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니마라타 란다와. 원래 그 메이든 네임이 원래 태어났을 때 이름이 이제 니마라타 란다와죠. 니키 헤일리가. 그리고 미들 네임이 이제 니키인데 왜 미들 네임 쓰느냐? 너 퍼스트 네임 있잖아. 니마라타. 있잖아.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헤일리가 된 거죠. 라스트 네임은. 하지만 헤일리 전에는 이제 란다와인데 그 얘기도 트럼프가 이제 어쨌든 지적을 했어요. 이 진짜 이름 써라 이러면서. 자, 그리고 연설하면서 비벡 라마스와미한테 딱 2분만 얘기해라. 뭐 비벡도 이렇게 마이크 잡아서 얘기하는 걸 길게 늘어지게 또 얘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뭐 논리 정연한 친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근데 트럼프가 딱 2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이크를 건네더라고요. 그리고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 상원의원도 짧게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지지 연설을요. 이제 다음엔 네바다 카커스가 있는데 네바다 카커스는 어차피 트럼프가 다 이미 데이원을 사실상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고 이제 2월 말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예비 선거가 있죠. 이제 트럼프 하면은 이제 그리고 보수 진영 하면은 우파 쪽에 이제 음모론자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사실 그게 트럼프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큐어난 같은 경우 대표적이고 뭐론 와킨스가 만들긴 했지만 그리고 온갖 잘못된 정보도 많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Q를 잘 이해 못하는 분이 많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Q 포스트를 읽어보지 않으면은 Q를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제프리 롤드하고도 그 트럼프 측근이에요. 제프리 롤드. 그한테 물어봤어요. 트럼프 이게 어느 정도 사실성이 있는 좀 근거가 있느냐 그랬더니 말도 안 되고 그런 적 없고 트럼프 집에 가도 뭐 Q 이런 얘기 안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친구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이런 그 음모론 집단 자기 팀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를 찍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배척하고 싶지 않고 뭐 말도 안 되는 거 믿어도 뭐 어쩌겠느냐. 그들이 믿음도 자유인데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제 군부 장악한다느니 트럼프가 그리고 나쁜 놈들 이미 다 처형당하고 뭐 바이든 죽고 뭐 힐러리 죽고 뭐 빌 클린턴 죽고 다 죽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포스트는 QAnon 어디에도 없거든요. Q 포스트에. 근데 그걸 그냥 많이 믿어요. 또 그런 텔레그램 통해서 사람들이
조 바이든이 진짜 바이든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차피 자기 콘크리트 지지층 중 일부이기 때문에 이 음모론자들도 같이 데려가려고 한다는 거죠. 굳이 이 사람들을 비판할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한테 표를 찍어줄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거의 사실상. 그걸 트럼프가 잘 알고 있대요. 그래서 굳이 이 사람들을 배척할 필요는 없다.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배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트럼프 측근한테 들었어요. 직접. 어쨌든 론 와킨스가 트럼프한테 힘을 잔뜩 실어주는 사람이 된 건 사실이에요. 본인은 연방하원 출마해가지고 낙선했지만 그래서 뉴햄셔에서 이기니까 거기에 있던 총중 중 한 명이 막 신나가지고 Where we go on, we go on. 예? WWG 1, WGA 막 이런 식으로 소리를 쳤다고 그런다. 제가 큐 믿는 그런 음모론자들 좀 알거든요. 정말 여기 이제 빠지신 분들하고도 잘 알아요. 저는 왜냐면 큐가 초반에 나왔을 때부터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려준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상상의 날에 빠지고 말도 안 되는 쪽으로 나가고 뭐 외계인들도 살고 뭐 네세라 제세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하고 근데 이게 장사 속이거든요. 또 이걸 통해서 막 돈벌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 X22 같은 경우가 그렇고 완전히 이제 말도 안 돼. 와 오바마 곧 기소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Trump put them right there, right where he wants to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트럼프가 딱 그들을 깁스를 코너로 몰았어. 벌써 한 6, 7년째 코너로 몰고 있대요. 그 사람 말에 따르면 희대의 사기꾼이죠. 광고를 많이 받는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 음모론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이게 가짜인지 알면서 재미삼아 듣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여기는 진실 정치 코너입니다. 모든 게 진실에 근거해야죠. 그리고 문제는 이제 책들을 정치 서적을 봐야지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 트럼프 임기에 관련된 책들도 한 권만 봐도 제대로 된 책 봐도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맞는 얘기가 전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많은 얘기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틀린 얘기가 너무 많다.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 알렉스 존스를 너무 많이 비판했고 그 사람이 사실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특종을 터뜨려 왔는데 그 우파 진영에서 볼 때 근데 그 사람을 이제 막 이스라엘 모사드 에이전트라고 모함하고 그리고 알렉스 존스가 특종 터뜨린 것을 마치 큐가 자기가 특종 터뜨린 것이냐 그렇게 올리는데 그거는 진짜 잘못됐다고 봐요. 그거 다 옛날에 다른 그 줄리안 어산지 예를 들면 위키리크스의 줄리안 어산지라든지 아니면은 스노든이라든지 알렉스 존스 이런 사람들이 다 특종 터뜨렸던 일들을 마치 큐가 자기 것이냐 둔갑시킨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좋은 훌륭한 저널리스트들을 그렇게 비판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 론 와킨스가 큐가 그 진실을 파헤치려고 목숨까지 걸고 그랬는데 보헤미안 그로브 그거 알렉스 존스가 직접 쳐들어가가지고 특종낸 거 아닙니까? 큐는 얼굴도 안 드러내고 데이브 같은 경우에도 얼굴 안 드러내요. 그 사람 X22 얼굴 드러내면 망신당하지. 지금 요새도 막 그 큐 얘기를 엄청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데이브가 진절머리가 납니다. 진짜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 이용해 먹는 게 느껴져서 그래요. 이걸로 장사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일종의 사기인 거죠. 그러니까 초반만 해도 뭐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뭐 저기 알렉스 존스도 그렇고 뭐 다른 뭐 오웬 슈라이어 뭐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대요. 아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금방 다 이제 나왔잖아요. 그 결과들이 다 나오고도 남았죠. 벌써 한 1, 2년 지나고 나서 이거 좀 이상하다. 1년 정도 지나고 이거 이상하다. 그거는 알아야죠. 그리고 큐에서 이렇게 슬로건을 내거는 Where we go on, we go all은 이거 리들리 스캇이 연출한 영화 화이트 스퀘어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참고로 민주당에서도 경선이 열렸어요. 물론 뭐 조 바이든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예, 바이든이 뉴햄셔 경선 이겼습니다. 트럼프 승리를 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뉴햄셔 승리를 두고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없다.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되는 것은 이제 분명하다. 이보다 더 큰 위험은 없다는 게 나의 메시지다. 우리 민주주의, 낙태에서 투표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모든 자유가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위기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정신이 오락가락 헛소리 잘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채 뉴햄프셔주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지지자들이 수기 투표한 덕분에 자신이 1위를 차지했는 바이든이 1위를 차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저녁 내 이름을 써준 모두에게 감사하다. 이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헌신을 보여준 역사적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참 웃겨요. 지금 이런 그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이렇게 현직 대통령 특히 현직인데 이름도 이렇게 안 써 있어가지고 이렇게 write-in candidate 수기 투표 이런 식으로 당선된 적은 또 처음이래요. 그 승리한 적은 그러니까 기명 투표 해가지고 이렇게 승리한 건. 어쨌든 바이든은 거의 70% 가까운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뭐 메인스트림 일부에서는 미셸 오바마가 몸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도 사실 한편으로는 바이든이 11월 선거 치를까 믿기지가 않지만 토론도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트럼프 상대로. 자,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다음 달 3일 예정된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첫 공식 경선지로 선정했거든요. 근데 첫 프라이머리 개최를 주법으로 못 박았죠. 뉴햄프셔주가. 그래서 여기에 반기를 들고 오늘 23일 경선을 강행한 겁니다. 그래서 뉴햄프셔주 민주당원들 사이에서는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바이든 이름을 이렇게 투표용지에 수기로 적어내자는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참고로 2020년 대선 당시에 아이오와에서 4위, 그다음 뉴햄프셔에서는 5위 이렇게 아주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승리하면서 연전연승 거두면서 결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됐고 2020년 11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키 헤일리를 향해서 사퇴하라는 그런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일찌감치 바이든 대통령과의 본선에 이제 준비해야 된다. 이제 공화당 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인스트림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득권 진영에서도 이제는 공화당 기득권 진영이라고 해봤자 프렌즈로 이렇게 완전히 찌부러졌지만 트럼프 슈퍼팩인 마가의 테일러 부도위치 대표는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통합의 시간이고 민주당과 싸울 때다. 니키 헤일리에게 지금은 사퇴할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비벡 라마스와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메리카 라스트를 이긴 것이다. 그러니까 니키 헤일리는 아메리카 라스트 후보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 왜 이렇게 인기가 많나? 여전히 이렇게 인기가 많나? 2015년부터 지금 어떻게 10년 가까이 이렇게 정계를 장악할 수가 있나? 자, 어쨌든 경제하고 이민 문제에서 트럼프가 믿을만하다. 트럼프가 정말 잘했었다. 팬데믹 전까지 정말 잘 이끌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번 공화당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예비선거 출구조사에서 투표자 10명 중 3명은 경제와 이민 문제를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지목했고요. 낙태 그리고 외교 안보 이런 거는 10명 중 2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아이오와 코커스에도 당시에도 응답자 38% 그리고 34%가 각각 경제와 이민 문제를 가장 큰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지금 불체자들이 한 800만 명 들어왔잖아요. 뭐 곧 그러니까 바이든 임기 내내 1000만 명 돌파할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살인범도 많을 거고 강간범도 있을 거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비단 제 말뿐만 아니라 오바마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버락 오바마도.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기간 8년 동안에 은근히 불체자들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추방도 좀 많이 했고 생각보다. 그래서 트럼프는 승리 연설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민이 가장 큰 문제다.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흘러들어오는 수백만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들은 감옥, 정신병원에서 오고 있고 미국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불체자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근데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 이거 생각 없는 언론들은 이민 혐오 발언이다. 아니, 불체자하고 이민자하고 나눠야죠. 예? 그거를 헷갈려하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소수계 비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트럼프가. 불체자를 비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소수계 비판한 걸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면은 증거물을 가져오라 그래요. 소수계 비판한 증거물.
제가 어떤 한국 언론 보는데 이민자 혐오 발언. 이민자라는 표현 합니까? 그럼 한국에서도 그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민자라고 그러면 그렇게 취급할 거예요? 자, 일단은 그냥 법적으로 어떻게든지 트럼프를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든. 뭐 사법 리스크, 메인스트림에서는 사법 리스크다. 91개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느냐. 근데 이게 다 바이든 기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제가 볼 땐 그건 없는데 이제 다른 장난질이 더 우려가 돼요. 저는. 블랙 스완 이벤트가 걱정됩니다. 예. 예상할 수 없는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블랙 스완 이벤트는. 공화당 이번 예비선거 유권자 절반 훨씬 넘는 뭐 70% 가까이가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통령직에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볼 때도 크게 이제 그 사법 케이스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다른 이슈들이 좀 걱정이 돼요. 다른 장난질들 이슈도. 뭐 유죄 가능성도 저는 뭐 있다고 보는데 뭐 유죄 받아도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선거만 제대로 열린다면. 자, 그리고 이게 결정적입니다. 니키 헤일리를 찍은 공화당원은 거의 없는 거예요. 70%가 공화당원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CNN 추구조사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할리우드는 또 난리예요. 탐 행크스 보면 또 이런 티셔츠를 입고 입었네요. No, not again. 트럼프가 싫다고. 자, 그리고 정신 나간 스포츠 분석가인데요. 최근에 거짓말을 했죠. 자기가 농구 뛰었다고 대학교 때. 이거 거짓말이 폭로가 됐습니다. 그 제이슨 윗락, 저명한 스포츠 저널리스트 제이슨 윗락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글도 기사도 못 쓰고 엉망이었다. 그 뭐 편집장이 뭐 그 고치느라고 다 뜯어 고치느라고 힘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폭로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ESPN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저널리스트 중에 한 명이잖아요. 스티븐 A. 스미스가. 이제 아시안 커뮤니티하고 별로 안 좋죠. 왜냐하면 제레미 린 그 인종 비하 발언들을 좀 많이 했어요. 아시안들을 상대로. 스티븐 A. 스미스가. 트럼프는 그런 적 없잖아요. 아시안 비하. 이 사람은 아시안 비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토론하면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헛소리 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막 뛰려고 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가 토론하면 이길 수 있다고 완전 떡실신 되죠. 스티븐 에이 스미스가 트럼프하고 토론하면. 이렇게 디네시 드수자 보수 농객이 이런 밈을 올렸습니다. Pray for this man. He is fighting an evil we can't even imagine.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지금 사악한 세력과 싸우고 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사악함과 맞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사악함과 맞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지금 굉장히 사악하고 이 딥스테이트 진영이 스케일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자, 그리고 중도 사퇴한 론 디샌티스 뒤끝이 좀 장렬인가 봅니다. 예. 언론들이 트럼프 승리를 도와줬다. 트럼프 승리를 기정사실화해서 자신의 경선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 트럼프의 당선은 또 공화당원에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 폴리티코에서 이렇게 보도했고 엑시오스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주요 언론이 트럼프 승리를 불가피하게 보이게 만들면서 자신의 캠페인에 해를 끼쳤다고 그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자신에게 투표했던 중도 유권자들과 전통 공화당원들을 몰아내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이번 주에야 나왔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또 과거 보도에서는 11월 대선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조 바이든을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한 점. 그러니까 미디어가 친트럼프라고 얘기하니까 좀 웃긴데, 트럼프한테, 아니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가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나오니까 그렇게 보도한 거죠. 어쨌든 론 디샌티스는 계속 이렇게 좀 기분 나쁘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특히 트럼프 법률 비용을 도와주자, 이제 플로리다주에서 그렇게 관련 법안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절대 안 된다고 밝히면서 무조건 비토하겠다고 했어요. 디샌티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오와 코커스 투표율이 낮았던 이유 중 하나가 사람들은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서 너무 지지율이 높아서 후보로 지명될 게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투표장에 가지 않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1976년 로널드 레건 당시 후보에게 투표하고 평생 보수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다시는 트럼프에게 투표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산테스가 이제 약간 안티 트럼프 노선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예, 좀 실수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 확실히 캠페인 아니 본인이 여기저기 안 나왔잖아요. 팟캐스트 요새 팟캐스트 시대고 유튜브 시대고 럼블 시대인데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럼블도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다 피해 다녔어요. 론 데산티스가. 그러다가 어쩌다가 뭐 PBD 뭐 이런 데 나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자꾸 제살깎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론이. 바이든이 뉴햄프셔에서 먼저 예비선거 치르기 싫었던 이유, 민주당이 일부러 이름 뺀 그 선거지를 사우스캐롤라이나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건 워낙에 인기가 없어서였어요. 뉴햄프셔에서 5위 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망신당할까봐.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 그래서 선거 날짜까지 그렇게 조작질을 한 겁니다. 민주당에서. 그만큼 불안한 거죠. 바이든에 대해. 그리고 트럼프 지지율을 보면은 지금 뉴욕에서 라틴계 사이에서도 바이든을 앞선다고 그럽니다. 뉴욕에서. 뉴욕은 딥블루 스테이트 아닙니까? 물론 조금씩 이제 빨개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스윙 스테이트라고 부르기가 좀 그렇죠. 뉴욕주에서 42%대 39%로 라틴계 유권자들 사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가요. 자, 그래서 트럼프한테 줄을 서려는 그런 유력 정치인과 기부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분위기 파악하는 거죠. 미국 싱크탱크 윤리공공정책센터 헨리 올슨 선임연구원은 영국 일간 가디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가 친화적인 공화당 약 3분의 2가 트럼프 주위로 뭉쳤고 이런 추세는 지속될 거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경쟁이라도 되려면 기적이 필요하다. 기적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현재 공화당에서 생존하고 싶다면 공개적으로 대세에 동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입 닥치고 있어야 할 거다. 기부자들도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캠프 모금 활동가인 에드 맥밀런은 최근 세계경제 포럼에 참석한 뒤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오와 코커스 이후 론 데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하고 니키 헤일리 전 대사 기부자 수십 명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데산티스, 니키 헤일리 지지했던 멤버들이 이제 트럼프한테 옮겨 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이오와가 트럼프를 그렇게 강하게 지지했다는 사실은 다보스에서도 큰 충격이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포럼 멤버들 중에서 딥스테이터들도 많죠. 네,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많은 기업가가 나를 찾아와 트럼프를 후원하고 그에게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어떻게 하면 트럼프 도와줄 수 있어? 나도 거기 낄래. 이렇게 줄을 선다는 거죠. 특히 이제 공화당의 억만장자 후원가 유명하죠. 코크가 설립한 단체가 반트럼프 캠페인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트럼프 상승세를 꺾는데 완전히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이 밈 읽을만 하죠. They banned a sitting president from Twitter, impeached him twice, jailed his supporters, raided his home, and indicted him 4 times, and then got on TV and told us that we're the fascists. 그들은 대통령을 트위터에서 이렇게 금지시켰고, 그리고 2번이나 탄핵시켰고, 그리고 그의 지지자들을 교도소에 수감시켰고, 그리고 집을 수색했고, 그리고 4번이나 기소했다. 그리고 이들은 TV로 나와서 마치 우리들이 파시스트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적반하장 카드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적반하장이에요, 걔네들은. 딥스들은. 자, 그리고 여러분 캐리 레이크 잘 아시죠? 뭐 부통령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데 캐리 레이크 애리조나 주지사 선거에 나섰지만 이렇게 당선은 안 되잖아요. 물론 뭐 거기도 뭐 장난질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상원에 이제 출마하려고 하니까 당내에서 그러니까 애리조나 공화당에서 압력을 가했다 그런다. 출마하지 말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 딥스 진영이 공화당까지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캐리 레이크한테 출마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이렇게 통화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런다. There are very powerful people who want to keep you out. 여기서 힘센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출마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런다. 제프 드윗이거든요, 이 사람. 이 사람은 백악관에도 방문을 했었네요. 자기 부인 마리나하고 함께. 배신자 또 한 명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 자, 트럼프 정부에서 Chief Financial Officer 임명까지 해줬어요. 트럼프가. 자, 그리고 트럼프가 니키 헤일리가 수사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아마 그 얘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제가 선출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보잉사 이사진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상하게 돈을 받고 지금 자산이 거의 900만 달러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정치인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900만 불이나 끌어모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폴리티코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South Carolina probably won't save Nikki Haley. 니키 헤일리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주지사 선출됐었죠. 당시 뭐 불륜 스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결국에 질 거라는 얘기예요. 폴리티코도 이제 강성진보 언론인데. 자, 니키 헤일리.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트럼프가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50%포인트 앞서고 있고,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트럼프 컨트리, 그러니까 마가 컨트리로 유명한 곳이에요. 2016년 대선 사이클 때부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니키 헤일리가 여기까지 버텼다가 물러날 것 같습니다. 아마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지고 바로 이제 승복할 거라고 봐요, 저는.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2월 24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2월 24일. 예. 자, 그리고 지난주에 LA 타임스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그랬는데 115명 정리해고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중에 4분의 1은 편집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래요. 일하는 기자들이라고 합니다. 예. 최근 1년 내에 2번의 정리해고예요. LA 타임스. 그러니까 기자들도 있고 편집자들도 있고 칼럼니스트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11월 선거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11월 선거에서 트럼프가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2020년 선거에 대해서. 선거인단은 몇 명이나, 이긴다면 몇 명이나 차지할까요?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